지금 거란에 사신이 오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지키던 수비병이 불이 나게 개경으로 직행해오더니 거란에 사신이 고려로 오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거란의 사신이 무슨 내용을 담은 서신을 가지고 올지 다 예상할 순 없었지만 거란에 친조하기로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현종이 거란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아마도 친조를 압박하는 내용일 것이란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조건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었기에 사신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조정의 대신들과 현종은 한자리에 모여 침울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올게 왔구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폐하, 일단 거란에 사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보시고 나후에 후의를 도모하여도 늦지 않다 생각되옵니다. 그렇게 매사 흥분하지 않는 강감찬은 담담하게 현종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거란의 사신은 언제쯤 거란국으로 건너오시어 황제께 친조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친조를 요구하였어요. 현종을 비롯한 신하들은 입을 모아서 아직 고려가 전쟁의 폐해로 인하여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장 친조를 가는 건 무리라 대답을 했죠. 특히 거란족들이 고려를 떠나면서 개경을 모두 불태웠기 때문에 궁궐을 재건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여전히 재건해야 하는 게 많이 남았다면서 개경을 불태운 거란에 만행을 꼬집었는데요. 그렇게 친조를 가는 것은 어렵다 말했지만 거란의 사신은 쉬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친조를 오시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란과의 전쟁 당시 죽으려는 결심까지 하고 그 어려운 몽진길까지 다녀왔던 현종은 전쟁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거란 사신의 입에서 전쟁이란 말이 나오자 입이 파르르 떨리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뭐요? 전쟁이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전쟁을 입에 올리는 것이오? 내 이 고려를 전쟁의 폐해에서 구제한 후 반드시 친조를 간다고 약속하리다. 현종이 이 정도 말했으면 물러갈 줄 알았던 거란의 사신은 때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한 달 안으로 친조를 오지 않는다면 거란이 고려를 또 다시 쳐들어오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해야 했던 현종은 거란의 사신이 물러가고 난 후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때 김은부가 현종에게 다가와서는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라면서 자신이 현종을 대신해서 거란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이 간다 해도 전쟁을 피할 거란 보장은 없어 거란에서는 현종이 친조 오는 것을 원했기에 현종이 가야만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오히려 조정 대신을 사신으로 보냈다가는 거란국의 황제를 분노케 하여 전쟁도 피하지 못하고 사신의 목숨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현종은 김은부의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은부는 그 뜻이 매우 강력했는데요. 이제 김은부에게 있어서 고려 황실은 자신의 사돈이자 현종은 자신의 사위였기에 설사 사신으로 갔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은 딸과 사위 그리고 미래의 손주를 위한 당연한 희생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전쟁을 늦출 수 있다면 또한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김은부는 거란으로 향하는데요. 김은부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피폐해진 고려는 현재 재건에 힘쓰는 중이라 황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면 그때 친조를 갈 것이라 약속하는 표문을 들고 거란에 당도하였습니다. 현종이 아닌 김은부가 온 것을 보고 야율용서는 입술 끝이 일그러졌어요. 그대의 황제 대신 어찌 그대가 온 것인가? 침묵을 깬 야율용서의 질문에 김은부는 예의당당한 자세로 준비된 대답을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다. 너희 황제에게 내 뜻을 전하라. 김은부는 야율용서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좀 더 야율용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왠지 진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하고 고려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김은부를 쉬이 돌려보낸 야율용서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였고 거란과 화친한 일부 여진족에게 연락하여 김은부를 붙잡아 곤욕을 치르게 하라 일렀어요. 그렇게 야율용서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온 김은부는 압록강 근처에 머무는 여진에 붙잡혀 몇 달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붙잡아두는 게요? 김은부의 질문에 여진족들은 거란이 시킨 일이라 말을 했고 김은부는 야율용서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살아 돌아가 언 훗날 복수하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후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개경에 도착한 김은부를 맞이하러 현종과 원성은 급하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몰골이 초췌한 김은부를 보고는 원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했고 현종은 그러한 원성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거란의 뜻을 들어주고 호족들과도 손을 잡으라며 늘 자기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원정왕후와는 달리 원성과 김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며
현종의 뜻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현종은 조금 더 원성과 김은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김은부는 고려에 돌아와 현종에게 이르기를 야율용선은 전쟁을 또 일으킬 것이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으니 우리 또한 전쟁을 단단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현종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호족들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느라 거란과의 전쟁을 방심했던 현종은 김은부의 말을 듣고 강감찬을 다시 불러 거란과의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채비를 단단히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결과 거란이 다시 침입하였을 당시 상원수 강감찬, 부원수 강민첨이 20만 8천의 대군으로 소배합의 병력을 크게 물리치며 대승을 거두는데 이때 살아남은 병력이 수천에 불과할 정도로 거란의 패배는 상당히 심각하였고 그 뒤로 거란은 감히 고려에게 친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다시는 요구하지 못했죠.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1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